몰드플로우 서밋에서 컨포멀 쿨링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해서 더 어떻게 보면 실제와 개선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구현되고 있는 일반적인 냉각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현을 개선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결과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내용들을 공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내용도 일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문서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은 과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보여드린 화면이 몰드플로 서밋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었고 아젠다를 이렇게 쭉 한번 펼쳐봤는데요. 뭐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리서치 디렉션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또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션들 한 40개 정도가 올라왔었고요. 뭐 파워밀이라든지 이런 캠 쪽 관련된 세션은 좀 별도로 순수하게 몰드플로우 세션으로만으로도 3일간 꽉 채워진 세션이었어요. 여기서는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 어, 박지호 대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캠 쪽 세션은 빼고 몰드플로우 세션만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그 중에서 박지호 대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죠. 한 발표자들이 한 30분에서 때로는 1시간 정도 발표한 내용을 뭐 1시간이라고 따지면은 거의 한 8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을 20분 만에 지오디리가 발표하다 보니 너무나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모아봐도 2개밖에 발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에 대해서 조금 그 중에서도 아주 조금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 저희가 이제 로드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모든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각각의 세션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션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 여기에 붙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DN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 몰드플로우 로드쇼 사전 등록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에서는 진행되지 않고요. 대전과 창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창원 EDNC 교육실에서 진행되고요. 3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 3층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션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이런 제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로드쇼를 계획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 발표 내용을 듣지를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꼭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참가 신청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사전 등록 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설문지 작성하시면 기념품도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할 세션인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여지는 화면 그리고 환경이 몰드플로우 2019 몰드플로우 서밋에서 발표된 환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개의 회사가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한 것 같죠. 첫 번째로 버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밥값도 냈고 이렇게 같이 음료나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버몬트는 최근에 몰드플로우 미국 그 수지 측정 랩을 인수하면서 그쪽에 있는 장비들을 원래는 그 코넬 쪽에 있었었는데 그쪽에서 어,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일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함께도 진행도 하고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박지호 대리가 얘기했던 AMI라고 해서 그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이죠. 그래서 물리플로 교육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또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수지 측정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데이터 포인트 랩은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수지 측정하는 랩입니다. 이쪽에서도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CA 컨설팅 회사입니다. 한 20명 정도 그 컨설팅 엔지니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면 사진을 찍고 왼쪽 오른쪽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좀 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한 25년, 30년씩 몰드플로우 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술적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는 그런 오랜 경험들이 묻어 있는 분들이 발표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좀 지속 가능한 기술의 어떤 연장선 안에 있게 만드는 좋은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핸즈온 세션에는 직접 몰드플로우 DOE라든지 아니면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직접 따라하게 하는 세션도 하루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보통은 한 병이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이 함께 나와서 네 의견 어떻니? 내가 보기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함께 이런 좀 디스커션 하면서 별도로 자기네가 진행한 부분들만 따로따로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은, 내가 고민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부분들 위주로 발표했다는 것이 조금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요. 자동차 업계 쪽에서 뭐 티어라든지 OEM 업체라든지 모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할 때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거냐, 재료 비용을 좀 저렴한 재료를 선택하는 거냐, 또는 프로토타입의 금형을 아예 제거를 하고 직접 그냥 금형을 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차 회사들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어, 또 추가적으로 금형업체나 실제 양산업체 같은 경우는 코스트 다운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컨포멀 쿨링과 같은 그런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여기 공유를 했는데요. 보시면 금형을 이제 제작을 하는 기간을 우리가 입니다. 일단 금형 설계를 2, 3주 정도 하고 또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고 T0까지 이렇게 딱 하는 게 한 3달 정도 좀 길게는 뭐 4, 5달까지도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처음 제품이 T1에 시사출이 된 다음에 측정을 하고 다시 이게 제대로 제품의 치수가 나올 때까지 또는 변형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두세 달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식 처리를 하고 또 shipping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파일럿 트라이얼과 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치수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발표자의 말에 의하면 몰드플로어와 같은 툴, 몰드플로우 이제 뭐 시뮬레이션 툴들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방지하는 부분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지금도 해결해 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의 수축률을 예측하는 문제라든지 또 파이버에 대해서 배양에 따라서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현재 더 이분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생산성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재료적인 측면이나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아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장표를 보고 되게 재미났었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형의 수축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공정 조건만 바꿔서 이제 좀 양산으로 이제 태우면 되는데 금형의 수축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이 좀 작게 나온다든지 하면 더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압을 높인다든지 금형의 온도를 더 차갑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금형에 받는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되고 금형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이클 타임도 길어지면서 파이버의 배양, 파이버에 넣는 그 파이버의 율을 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가시켜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메인터넌스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전반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제품에서 이런 500 바이 200 정도 되는 제품에서 500ml에 대해서 톨러런스가 한 0.4ml 정도 안에 치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축률에 대한 톨러런스는 0.08%, 그러니까 천분의 뭐 만분의 한 8 정도라든지 한 천분의 2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금형의 수축률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코릴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걸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파이바의 배양이라든지 아니면 결정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박지호 대리가 설명을 했던 결정성 해석은 지금은 듀얼 도메인이나 미드 플레인에서만 되고 이제 앞으로 개발될 버전에서 이제 3D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3D 제품에서는 결정성 해석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구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좀 찾아 나가야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흐르는 방향과 흐르는 방향의 직각 방향에 따라서 수축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이거를 등방으로 볼 거냐 아니면 흐르는 방향과 흐르는 방향의 직각 방향을 달리 볼 거냐라고 하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업체에서도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은 게이트 시나리오, 게이트를 여러 점 바꿔가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금융 수축률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많이 고려를 한다든지 또 여기에다 리브가 추가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수축률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다든지 성형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표시되는 바와 같이 흐르는 방향과 흐르는 방향의 직각 방향의 수축률은 서로 다를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게이트를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이렇게 금형의 그 게이트를 적용을 했을 때 흐르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몰드 플로우의 해석 결과에서 이그제민 리절트를 보게 되면 금형의 수축률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천분의 6 정도 되는 실제 이 수지 DB에서 보면 수축률이 흐르는 방향으로 0.03 그리고 흐르는 방향 직각 방향으로 1 정도 됐었지만 이 게이트를 저쪽으로 넣었을 때는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그랬을 때 게이트를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축률이 좀 달라지는 문제들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실제와 코릴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발표가 했었습니다. 저도 뭐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요 내용들은 발표를 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본 세션의 로드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요. 컨포멀 쿨링이에요. 이렇게 작은 제품들에 대해서 냉각 라인을 저렇게 넣는 문제에 대해서 야, 이 정도면 냉각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도 이 정도면 냉각이 참 잘 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에 컨포멀 쿨링을 이용해서 냉각 라인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투자 대비 회수 효과가 높다면 적용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러면 컨포멀 쿨링을 아까 이제 설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최적의 냉각 설계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메디칼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메디칼 제품은 워낙에 한번 조금 잘못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냉각이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냐, 또 좀 충분하게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오토데스크가 지금은 자동화된 어떤 냉각 라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 후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 초기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예, 초기 디자인. 이것만 보더라도, 냉각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저도, 뭐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초기 디자인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맨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게, 냉각의 라인에 포멀 쿨링으로 하게 된다면 적층 제조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어차피 냉각 라인에 우리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쪽 윗부분의 냉각이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아랫부분의 냉각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열을 빼앗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부분은 직접적으로 열 전달을 일어나게 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구멍을 이제 숭숭 뚫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주 유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해석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도 이런 중간에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디자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몰드플로우 서밋에 가서 처음 본 디자인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몰드플로우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런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디자인에 비해서 왼쪽의 기존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뭐 좀 온도의 차이가 있긴 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색깔이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는 거죠. 또는 온도를 보는 거죠. 시간을 특별히 보게 되면 바로 어,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을 맞춰 놓고 시간을 보게 되면 한 2.7초를 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사이클 타임이 뭐 한 10초라고 한다면 뭐 이것을 뭐 7초대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포멀 쿨링이 아까 이용기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충분히 한번 금형이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100만 개 이상 찍는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